최근 KF-X 사업에 미납했던 반납금을 현물과 섬까지 끌어다 갚겠다고 했던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갑자기 KF-21 보라매의 성능을 깎아내리는 이상한 보도를 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인니의 행동인데요. 해당 보도를 낸 인도네시아 언론 전원 자카르타는 인니 최대의 언론사로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국방기술품질원 산업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1월 10일 공개한 2021 국가별 국방과학 기술 수준 조사서의 영문 요약본을 인용해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KF-21의 기술 수준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보다 훨씬 부족하다는 이상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벌어진 일로 인니 언론들이 합심해서 KF-21 전투기를 깎아내리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점수표와 순위를 멋대로 작성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역량은 세계에서 13위 수준이며 이것을 좀 더 상세히 나눌 경우 레이더 기술력은 세계 17위로 제작 능력은 세계 14위라고 표기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KF-21을 개발하기 이전이며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평균값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이 자료를 근거로 KF-21 보라매에 탑재될 A사 레이더의 성능이 라팔보다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언론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실책을 감춰보려는 일종의 계획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인니 언론이 이런 보도를 내놓은 것은 이미 정부의 실책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던 KF-X 보라매 사업에서 인니가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여론을 움직이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 의혹이라 할지라도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되면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논란이 일어나자 KF-21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면서 인니가 진행하는 KF-X 사업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KF-21의 MWS 논란입니다. 이 때문에 KF-21 해외 수출형 보라매는 핵심 방어 체계가 누락된 전투기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인니 언론에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해외 수출형 MWS가 있는데요. MWS란 적의 적외선 미사일을 탐지해 이를 조종사에게 경고하는 체계입니다. 현대 스텔스 전투기간 교전에서 적외선 미사일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체계이기도 한데요. 인니 언론들이 주장하기를 사실 KF-21 해외 수출형 버전에는 이 MWS가 없기 때문에 전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 전자전체의 일부인 후방 고대역 안테나가 그나마 MWS와 유사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정도로는 인도네시아군에게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한국에까지 퍼지면서 KF-21의 성능이 의문스럽다는 기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KF-21 성능 부족 논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은 대한민국의 MWS 레이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을 모두 보시면 간단히 반박이 가능한 헛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국방부가 레이더 기술을 낮춰 평가한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최상급 A사 레이저와 비교할 때의 기준이지 레이더 기술이 전무한 인도네시아가 우리 기술을 낮다고 깎아내릴 수준이 아닙니다. 그 근거도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MWS를 개발해 NWR이라는 이름으로 국산 헬기 수리온의 시범 탑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즉, 이미 한국은 MWS 개발을 끝마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KF-21 보라매의 설계 초안에도 이 MWS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KF-21 보라매의 역할을 고려할 때 굳이 필요가 없어 보여 해외 수출을 위한 단가 상승을 막기 위해 생략했던 것일 뿐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즉, MWS는 일단 KF-21 보라매가 완성되면 언제든지 넣고 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군 의지대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탈착 기능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니에서 폄하하는 바와 달리 KF-21은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만들어진 체계적인 설계가 들어간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결정체입니다. MWS는 레이더 등을 사용해 근접한 적의 미사일을 탐지합니다. 그런데 KF-21 보라매에는 인니의 주장대로
이 MWS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해외 수출형 KF-21은 MWS 빼고 전부 다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전자광학 장비, 적외선 탐지 장비, 레이더 경보 체계인 RWR과 통합 전자전체의 EW까지 현대전에서 전투기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각종 탐지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MWS만은 탑재되어 있지 않은데요. 한국의 기술이 부족해 이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고성능 체계를 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이 KF-21에 MWS를 못 넣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KF-X 사업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KF-21 보라매에는 MWS 탑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적용되지 않은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군이 해외 수출을 위한 ROC를 낮췄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공군이 단가 절감을 위해 MWS의 탑재를 취소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KF-21 보람의 블록일은 우리 군의 계획대로라면은 어디까지나 KF-21 해외 수출형은 미들급 전투기에 불과합니다. 설령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해서 북한과 중국의 전략 목표를 파괴하거나 F-35A가 수행하는 제공 전투를 보조하는 역할이 KF-21의 주임무입니다. 원래의 임무대로라면 KF-21에 달 이유가 없지만 블록 3 해외 수출형 스텔스 버전이 개발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별도 장치로 분리되어 있는 콕피트 앞에 튀어나와 있는 IRST를 내장형으로 변경해 KF-21에 완전하게 스텔스를 변경하는 블록 3 사업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국산 MWS로 탑재될 것입니다. 당연히 KF-21 블록 3은 F-35와 같은 스텔스기 간의 교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블록 3 이후에는 수리원에 적용됐던 MWR보다 훨씬 우수한 국산 MWS가 장비될 것이 확실합니다. 인니가 구매할 라팔과 달리 한국 보라매의 장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상업용 기성 제품을 사용했기에 전용 부품을 사용하는 다른 전투기보다 도입 단가가 저렴하며 개량이 쉽습니다. 새로 출시된 제품은 기성 제품과의 호환이 가능하고 우수한 제품을 선택해 바꿔 끼우면 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탑재된 전자장비의 내장 부품들을 보라매가 도입될 시점인 2026년 전후의 부품으로 교체하면 단숨에 1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는데요. 이에 따라 KF-21의 추적 능력, 전자전 기능, 공개지표적 능력, 광대역 데이터 링크, 레이더 신호 간섭 제거 등 각종 추가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F-35에 버금가는 무장체계를 전투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와 함께 다른 전투기 핵심 체계도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인도네시아가 평가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고구려제국이었습니다. 땡큐 포 워칭.